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1월 24일 월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칙한 생지님 어서 오시고요. 한사발님 반갑습니다. 한사발님이 뉴페이스가 아닙니다. 생지님보다 더 오래된 분인데. 한사발님이 우리 생지님 보고 뉴페이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수희님 어서 오시고요. MG금고님, 해피정님. 종가 음봉매진님, 그리고 야옹이님, 찬찬찬이님, 슬기로운 천지인님, 미소님, 안동부자님, 한발한발님, 원태호님, 류동진님, 크게 더 크게님, 창빈엄마님, 그리스순이님, 나코알라님, 박혜성님, 수영님, 미소돔님, 조정은 선물이다님, 어서 오시고, 경리님 반갑습니다. 파송송 양봉탕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부자 이걸로님, 여학주님, 존버는 승리한다님, 이경춘님, 그리고 정점주행님, 어서오세요. 양봉부자 팜스톡님, 연운님, 대박주 이영란님, 어서오시고요. 쿨쿨쿨님, 파랑새님, 반갑습니다. 시베리안 허세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긍정의 힘님, 태호 어머니님 어서오세요. 파랑새님. 오늘 대박이죠. 주가 빠졌는데. 주가 빠졌는데 플러스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하다 말았죠? 즐거운 인생님, 빨강망토님 어서오세요. 시몬스님도 반갑습니다. 베제트님, 찌리구리님 어서오세요. 행복한 통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우W님, 장빈님 어서오시고, 너는 나의 꽃님, 김혜연님 반갑습니다. 우W님 옷 산 거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방송 자주 오라고 했지. 이거 3년도 더 된 옷입니다. 3년이 뭐야? 한 4년 된 것 같은데? 왜 이러시죠? 내 옷을 여러분들 다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향님 어서오세요. 희망동네 부자님, 상위 10%님, 반갑습니다. 새들 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자산 부자님, 어서 오세요. 지금은님, 어서 오시고요. 가디건이 너무 이쁘니까 달라고? 못 입어, 이 사람. 큰 거요. 크다고. 데이지 행복해님, 어서 오세요. 날개 하나 거하라님. 오늘이 VIP 마지막 날이에요.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시면 되죠. 애둘 엄마님, 어서 오시고, 졸졸졸님, 짱순이님, 어서 오세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야, 그리고 마지막 단풍이. 야, 단풍이 너도 인사해. 우와, 멍멍 인사. 왜 얼었어? 너 방송 나오고 싶다며. 놔주세요. 가서 자. 쉽게 아주 그냥. 백만부자님도 어서 오세요. 110은 입어야 되죠? 아무래도. 내가 그래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110은 입어야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단풍이는 이제 째려보고 있어. 이 새끼. 째려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매수에는 다 때가 있다. 그죠? 제가 작아 보이나요? 작지는 않습니다. 작은 애는 아닙니다. 10,000원 지하철이나 10,000원 버스를 타면 숨쉬기 편한 정도는 돼요. 그 단풍이 맞아요, 한발님. 김베드로님 어서오세요. 여자 사이즈로 66점 되는 애가 2명 들어간다 보면 되겠죠? 맞나?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66점 되는 애들이 2명 정도 들어가도 천이 조금 남을걸?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매수에는 때가 있다. 네, 때가 있다. 자, 매수에는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을 어디로 보내야 돼? 사우나로 보내가지고, 네, 우리 세신사한테 깨끗하게 물에 불려가지고 한번 푹 밀어버리면 될 것 같죠? 자, 이게 때 시자입니다. 네. 염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매수를 할 때 너무, 네, 무분별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매수를, 그냥 주가 오른다고 해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바다님 어서 오세요. 노래 듣고 오셨어요? 네, 노래 마음에 들어요? 네, 예쁘게 해달라서 예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 니즈를 다 해드리는 것 같아. 네. 자, 아무튼 매수. 그러니까 매수를 오늘 아침 같은 때 보세요. 아침에 떠오르잖아. 떠오르는데 이제 오후에 주가 확 빠져버리니까 어때요? 걱정되죠? 내일 빠질 수 있잖아요. 오늘 수급 보시면 시간에서 외국인이 더 팔았다고. 네? 시간에서 아까는 4천억 밖에 안 팔았었는데 지금은 8천억 팔았어요. 4천억을 더 팔았어요. 골 때리는 거지. 네, 물론 금융투자가 그 부분들을 받아가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블랙 저 뭐야 저 뭐라 그러지?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저거 오씨 왜 기억이 안 나? 그 덩어리를 파는 거 있잖아요. 네, 덩어리 파는 거. 네. 어? 그 뭐라 그러지? 왜 갑자기 여기서 입에서 계속 네 계속 맴도는 거야? 네. 블록딜 그렇지 양봉부자 블록딜 네 그 블록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더 팔았다는 얘기예요. 더 팔았는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시황을 해드릴 때 매매 동향을 보세요. 하이닉스가 없었다고. 하이닉스 없었다고. 근데 3천억이 나타났죠. 네, 3천억이 나타났어. 자, 근데 외국 애들이 4천억을 팔았다니까 시간 내에서 안 보였던 게 나타났다면 하이닉스를 팔았다는 얘기지. 일단 3천억 이상을 팔았다는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서는 1천억. 아까는 300억 정도였는데 700억 정도 매수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 더 골고루들 팔아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살짝 네, 부담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네, 시작이 살짝 부담 요소가 있으니까, 특히 하이닉스는, 좀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 당장 사지 말고 좀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시고, 가지고 계시면은 좀 팔아서 현금화를 좀 시키시고, 비중 좀 팍팍 줄이시고, 네. 아시겠죠? 비중을 팍팍팍팍 좀 줄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이 변동성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우리가 제거해 놓고 하시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근데 아침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침에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2%좀 올랐죠? 네. 1.6%. 네. 오늘 고가. 여기 아침 시작 전에 잘 봐보세요. 네. 아침에 이렇게 떠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가지고 장 중반에 한 12시쯤 되니까 내가 시황할 때쯤 되니까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또 빠지더라고. 이게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2시쯤에 수급 보시면은, 이거 봐봐. 12시 수급이 이래요. 이 모양이야. 점점 떨어지는 형태. 그 여기 아침에 한 10시 정도까지 수급이 좋았는데 그다음에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금융투자가 매수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것은 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주가는 좀 떠오르는 것 같지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팔면 안 되겠는데? 기다려야 되겠는데? 팔면 안 되겠는데? 사면 안 되겠는데? 기다려야 되겠는데? 오후까지 보고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런 거 생각하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문자도 많이 안 나갔지만 이야기들을 시황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은 뭐 어떻게 한다? 아침에 올라가는 걸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오후에 괜찮아진 것 같다 싶으면 매수를 하는 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별로 안 좋았죠. 계속 떨어졌잖아. 2시까지 떨어지고요. 반등 조금 나오다가 또 떨어지죠. 이러면 매수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매수를 안 하면 손가락에 가시가 돋친다. 무슨 스파이더맨이야? 손가락에 가시가 왜 돋아? 착한 개미님 어서 오세요. 네? 스파이더맨이냐고. 인사 어디부터 안 했지 내가?
니콜라스 다비스님, 네, KJ77님, 네, 풍림 부자님, 네, 어서도 오세요. 손가락에 가시가 돋는 것처럼 그냥 매수를 못해가지고 안달이신 분들도 있어. 자, 하루 이틀 매수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오히려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는 게 이득이야. 사가지고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안 사서 주가 더 빠지면 나는 그만큼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돼요. 황금 사과 부자님, 루시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매수를 말이에요.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 떨어질 때마다 계속 그냥. 이러다 보면 그냥 가요. 이러다 보면 그냥 마탱이 가는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자, 또 한 가지 상황은 뭐냐면, 지금 B2 뉴스 기사 봤죠? 반대 매매가 지금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얼마나 나왔다고? 반대 매매 이번 달에만 11월에 얼마 나왔냐면 2천억. 2천억이요. 11월에 2천억이 나왔습니다. 반대 매매가요. 그만큼 빚을 많이 내서 투자했다는 얘기거든. 자, 이거를 다 카운팅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요거를 뺄 때 자기들 물량만 빼는 게 아니라 공매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의 배수의 진을 치다 보면 되지. 공매도 갖다 집어넣으니까 때린 데다가 더 때려. 근데 공매도가 왜 무섭냐? 공매도가 왜 무섭냐? 공매도 왜 무섭죠? 공매도 왜 무서워요? 없으니까. 없는 걸 파는 거잖아. 없는 걸 판다. 네. 형제님 어서 오세요. 지각했대잖아. 뭐 아프지 않으니까. 형제님 걱정 엄청 하던데? 네. 봐봐. 없는 걸 팔기 때문에 공매도가 무서운 거예요. 없는 걸 팔기 때문에. 자, 즉 내가 100개를 가지고 있어요. 100개를 가지고 있어. 정복규님 어서 오세요. 10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0개를 팔아. 그러면 100개만큼 내려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100개를 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가 버텨지거든요. 근데 100개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건 뭐야? 없는 거. 공매도요. 네. 공매도. 그 1년 그 이벤트 할 때 그거 다시 안 해주죠? 이벤트가 끝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1년 상품이 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뭐 큰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씩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네. 1년 이벤트가 그때, 저는 원래 1년 상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잠깐 생겼던 거라서, 그러게요. 그게 쌌는데. 그게 당장은 목돈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은 되게 싸고, 뭐 계좌를 또 이제 세계적으로 하면 되니까 괜찮죠. 네. 근데 뭐, 네. 다른 이벤트들 잘 활용하시면 또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네. 없는 걸 더 팔기 때문에 원래 100개 파는 거에다가 공매도 플러스 알파가 붙어요. 그러면 나는 100개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어쭈 100개 파니까 100개 사야지.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두들겨 버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알파만큼 받아준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난 100개밖에 수량이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방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뚝뚝뚝 이거 매도 나오는 것만큼 다 했는데 왜 이러지? 근데 계속 나와.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왜 물량 계속 나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반대 매매는 뭐예요? 주가가 한 30% 정도 빠지게 되면은 바로 그냥 손절매도 가는 겁니다. 공매도 상한기간 12개월이에요. 네. 12개월. 요런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쌈바 정지점 가격과 왜 다르냐고요? 그거 설명 안 드렸었나? 네? 저거 했잖아요. 그 바이오 에피스하고 나눴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한 거잖아. 그 0.68대 뭐 몇인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0.7이다. 그러면은 삼성바이오가 0.7이 되는 거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0.3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나눠 가지니까 가격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네. 공매도는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막아놓은 거죠. 전 세계에 다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공매도가 선진 금융 시장의 산물이에요. 네.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폭락하게 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매도를 더 많이 치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니까 일시적으로 공매도 막아주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죠. 각자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미국은 안 막더라고. 미국은 상하한가 제한폭도 없죠. 네. 이게 선진 시장으로 가게 되면 금융시장이 안정화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하한가 제한폭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원래 14%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30% 늘린 거예요. 15%였나? 네. 30% 늘린 거예요. 옛날에는 12%인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 중국이 지금 10%죠. 네. 중국은 주식이 아주 지라 같아서 그래요. 상하한가 제한폭이 10%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8%인가 뭐 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도 이제 30% 다음에는 이제 뭐 제한폭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30%도 사실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거라서, 네, 옛날에 15%에서 30% 넘어갈 때 이거 상한가가 한동안 안 나왔다고. 그것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말씀드린 것 같아. 자, 한 주 있으면, 내가 답변 드렸잖아요. 이제 보니까. 한 주가 있으면 분할돼요. 분할되는데, 분할되기 때문에 이게 가격대에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한다가? 한 주 가격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강제적으로 현금화 시켜가지고 입금. 통장에 보면 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아시겠죠? 살짝 소리 나려면 맨살에 맞아야 된다고? 뭐 어디를? 아, 근데 한 번 더 물어봤잖아. 지금 UW는 한 번 더 물어봤어. 네. 한 번 더 물어봤어. 안 되겠어. 자, 손바닥 준비. 네. 손바닥을 준비했어요. 자, 이거 큰 손바닥이다. 이거. 배구 선수를 섭외해야 되겠어. 배구 선수를 섭외해가지고, 네. 물을 착착 뿌린 다음에,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시모스님 아까 안 왔었나요? 처음 오는 거요? 아니, 아까 내가 인사 안 했나요? 아무튼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 번씩 확인하시고, 자,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는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를 봐야 돼. 네?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어디까지 빠진 이후부터 다시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가지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지션은 아니요, 중소형주로 옮겨갈 필요 없는데요. 왜 시장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3,800이잖아요. 3,800포인트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3,800포인트 마음에 안 들어요? 뉴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5,000포인트는 개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아니, 언감생심 지금 웃기는 게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2,000포인트 딸이었어. 네? 2,000포인트 딸인데, 2,000포인트가 지금 뭐 지금 두 배가 기어 올라가가지고 3,800이 4,000 넘었다가 지금 3,800까지 왔다 이거야. 근데 이거 3,800포인트 기분이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지, 지금. 네?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한다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걸까?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려가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냥 막 계속 그냥 갈 거다. 뭐 뉴스에서 뭐 5,000포인트 간다느니 뭐 이대로는 7,500도 간다느니 뭐 개소리를 해대니까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그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그냥 네 주식시장이 뭐 크게 망할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이거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왜? 시장은 더 오를 거예요. 더 올라요. 뭘 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든 해소하고 나면.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지금이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거 위험한 주식에 투자한 거 아닙니까?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수익이 줄어들 수 있겠지. 왕 플러스였다가 살짝 플러스로 바뀌었을 수는 있어. 그죠? 근데 이게 갑자기 마이너스를 바뀐다거나 빵이 된다거나 그러면 좀 곤란하죠. 네. 지금은 사가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네. 사는 싫어? 네, 사가 좋아? 삼 말고? 삼가지 말고,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장도 많이 올랐으면 주가 조정 반응이 당연해요. 뭐, 엔비디아니 뭐니, 너 왜 자꾸 그래? 또 아까 내려간다며. 으이구. 여기 가만히 있어. 네가 말해. 다시 올라갈 거라고요? 시끄러. 알았어. 누워 자 이제 너. 가 이제 좀 이제 그만 같이 방송해. 예. 이 새끼가 요즘에 얜 안아준 짓을 자꾸 하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단풍이가 털찐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지금 자꾸 앵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일단 어떤 게 중요하냐면 많이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많이 안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몸에 붙어 있어, 지금. 거의 24시간 몸에 붙어 있습니다, 얘가. 푸들이라서 분리불안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절절절절절절 그냥 안고 다닙니다. 그냥 애기처럼 업고 당겨요, 업고 당겨. 네. 잘 때도 배 위에 올라가서 자고 아주 그냥 뭐 한시라도 떨어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 강아지가 이게 나를 너무 좋아해. 네. 방송을 듣더니 아주 그냥 계속 무릎 위에 올라와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가. 부부였나? 진짜. 야, 너 부부였냐? 네. 단풍이 발냄새 엄청, 네. 꼬습습니다. 바로 여기다 탁 올려요. 탁 올리고 자. 자다가 맛있는 냄새 일어나죠? 어디서 꼬순내가 나지? 네. 아, 여름에 계속 에어컨 틀죠? 우리 집은, 저는 에어컨 안 트는데, 단풍이가 헥헥대면은 에어컨 틀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어. 단풍이가 추워하면은 보일러를 틀고, 더워하면 에어컨 틀고,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 이게 문제야. 이게 계집에 사람이 얹혀 사는 것 같아.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네. 자, 아무튼, 자, 시장을 봅시다. 시장을 보면, 지금 지수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뭐, 지난번에 여기 코로나 때 올라온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재밌는 건, 이렇게 올라갔는데도 개인들이 지금은 없어요. 개인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네?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느냐? 많이 올라간 주식에 얘네들은 항상 이 개인 투자자는 항상 똑같은 것 같아. 항상 고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막 흥분을 시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저기서 좋다고 떠들어가지고 그냥 혹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옛날에 그런 걸 경험했다가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완전 뉴페이스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인지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경기도 별로 안 좋은데 체감상 경기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4050 세대가 시장에 돈을 많이 넣었대야. 네? 4050 세대가 시장에다 돈을 많이 넣었대요. 젊은 애들은 미국장이 아직 들어가 있는 상태고 코인에 들어간 상태인데 4050 세대는 뭐냐면 이게 중심축이에요. 경제의 중심. 네. 경제의 중심인데 경제의 중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돈이 많아요. 네. 제 세대가 아니죠. 저는 30대니까. 내년에 32살로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네, 확정적입니다. 지금 제가 투표를 했거든요. 네, 투표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52살로 한다, 42살로 간다, 32살로 간다, 아니면 다시 27살로 회귀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에 지금 투표 가장 많이 몰렸어요. 네, 여기에는 하영이, 최씨, 성투사,
투사, 주식 전문가 뭐 다 뽑았는데 여기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32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거니까 참고하시고. 네. 자, 그래서 4090 세대는 돈이 많아요. 이 많은 돈인데 돈이 많은 데다가 뭐도 많냐? 욕심. 네, 욕심. 무슨 욕심이요? 자, 4050 세대는 어떤 거냐면, 네? 4050 세대는 돈도 많고 소득도 많은데 지출도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 별명이 뭐였지? 최하 영서티. 네, 영서티잖아. 내가 영서티. 썰티가 맞죠? 네. 30대 맞지 않나? 네. 돈 욕심이 많아요. 근데 돈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출이 많기 때문에. 봐봐요. 40대에서 5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벌기는 하는데, 많이 나가. 왜? 애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소 중학생 이상이야. 중학생. 조금 심하면 이제, 네, 대부분 뭐 군대도 가고요. 네, 그렇잖아요? 군대도 가고, 네. 중학생 이상에서 군대도 가요. 그러면 요 시간, 여기 뭐 대학교 가겠죠? 네, 대학생, 군대, 이제 사회초년생 또는 이제 중학생, 요 정도인데, 이게 지금 돈이 엄청 든다고. 요즘에 사교육비, 아세요? 사교육비? 영어 학원 같은 거 하나 가는데 얼마? 과목당 한 40만 원 하죠. 40에서 50 하죠. 근데 영어, 수학, 국어 들으면 어떻게 돼? 이것만 벌써 120에서 150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 다른 것도 하나 더 한다. 뭐 그다음에 뭐 다른 건 돈 안 쓰나? 뭐 사교육비가 일단 기본 150에서 200 나간단 말이야. 1인당. 애가 2명이면 300에서 400 나간다는 얘기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 가면은요. 1년에 학비만 얼마? 1000만 원이야. 대학교. 1년에 학비만 1000만 원이요. 4년제 가면은 4000이요. 4000. 네. 대학생들은 네, 뭐 알바해서 돈 번다 치지만 대체적으로는 부모가 생각하기에 뭐라 그래요? 아,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해서 돈 좀 벌으려고. 그럼 좀 미안하지. 네. 미안하니까 그냥 용돈 좀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은 용돈도 10,000원 주면 안 되죠.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는 줘야 되잖아요. 그 정도 학비 1000만 원에 등골이 휜다고.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다 나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제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좀 해주고 싶잖아.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돈은 많이 벌지만 지출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번 애들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40대, 50대들이 돈을 더 벌고 싶잖아.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버는 금액, 지금 당장 여윳돈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더 크게 불려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은 건 아니에요. 내가 뭐 그냥 갑자기 뭐 빌딩 세우고 벼락부자 되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뭐 흙거지? 네, 흙거지가 아니라 뭐 벼락거지? 뭐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생각 뭐가 있을까? 지금 젊은 세대들, 네? MZ 세대들은 뭐였어요? 흙수저로 살고 싶지 않다. 신분 상승하고 싶다. 벼락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거잖아. 내가 잘 살기 위해서지만 40대, 50대 애들은 어떻다? 40대, 50대 아이들이란다. 그런 어르신들이죠. 네, 그런 어르신들. 저한테는 굉장히 뭐 삼촌들. 네. 40대, 50대 이 삼촌, 이모, 고모, 네. 이 정도 사람들은 뭐 하면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아이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네, 좀 더 나은 삶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싶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초보 투자자 중에서 깡통 많이 차는 애기 엄마들 많은 거 아세요? 애기 엄마들. 깡통 엄청 많이 차잖아. 왜? 자, 신혼 딱 결혼했어. 빰빰빠밤, 빰빰빠밤. 니들은 뒤졌다 해갖고 결혼한 거야. 결혼했어. 전 세계 원수였을 거야. 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얘도 돈 벌고 얘도 돈 벌죠. 네. 얘가 300만 원, 얘가 200만 원 이렇게 벌었다 치자. 그럼 한 달에 500만 원이에요. 자, 신혼부부가 뭐 지들 둘이서 뭐 그냥 알콩달콩 살면서 뭐 해외여행도 좀 갔다 오고 뭐 그럴 수 있어. 네, 그래서 5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이러다가 사랑의 불시착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응애 하면서 아가가 하나 태어났네? 아가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놀든 둘 중에 하나 놀아야 돼. 요즘엔 뭐 육아휴직 잘 되어 있다 치지만 솔직히 대기업 제외하고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한다 그러면은 해주긴 하죠. 근데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지겠지? 중소기업들은 사실 육아휴직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잖아요.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 근데 또 남자가 그만두기에는 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여자가 그만두고 엄마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하게 되면서 뭐가 돼요? 수입이 줄어들어. 근데 먹는 입은 하나 늘어났잖아요? 애기 나오면 돈 많이 들죠? 근데 수입은 줄어들었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주식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볼까? 우리 지금 그동안 저축해 놓은 거 한 몇천 있어. 이렇게 시작하다가 반찬값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요즘에 애기 분유값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왔다가 그거 다 털리고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역시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을 잃잖아요. 사서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잃잖아. 마이너스 손실이 난다고요. 근데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하다 보면 주식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손해가 나거든. 근데 이럴 때 뭐가 되냐면 마음이 급해. 네?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뭘 해야 돼? 반찬값 벌어야 되고요. 분유값 벌어야 되고요. 애들 학원비 벌어야 되고 그렇거든. 응? 그렇잖아. 근데 이거 지금 손해가 났잖아요. 반찬값 벌어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반찬값이나 이런 걸 버는 건커녕 가지고 있던 돈까지 꼬랐으니 볼 면목이 없는 거지. 여보를 볼 마음이 면목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급해지죠. 그래서 무리한 투자 또는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빨리 회복하려고요. 원금을 빨리 회복하려고 레버리지를 걸어요. 그래서 신용이나 빚을 쓰는 거예요. 내 원금은 2천이지만 빚 내면은 5천까지 땡길 수 있다? 그럼 5천이라는 레버리지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깨져버리면 원금 날라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마이너스 빚까지 생기는 거지.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마탱이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돼요. 깡통을 찬다 그러죠? 네. 깡통 차서 퇴출당하고 어떻게 돼요? 야, 그 주식,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을 말리고 다녀요. 야, 주식 그거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큰일 났다. 그 얘기 하는 거죠. 난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4050 세대의 비투 반대 매매입니다. 이거 경제의 중심이에요. 허리라고 보면 돼요. 허리. 네? 허리. 경제의 허리예요. 허리. 허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탱이 가는 거지. 허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허리가 약하면. 그러면 이제 고기 반찬 못 얻어 먹는 거지. 네, 고기 반찬 안녕이 되는 거야.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이제 대접을 못 받고 사는 거지. 큰일 나는 거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B2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말하는 이 B2나 신용, 레버리지를 거는 것은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점에서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좋다고 하는 걸 따라 들어가는 거야. 왜? 이 4050 세대가 주식을 하던 세대가 아니라 저기서 돈 번다더라 해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들고 들어온 거지.
네. 자, 방금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이 있는데,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주식담보를 하면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내가 한 5천을 빚을 내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6천이 되죠? 그러면 1,000만 원에 10%가 까이면 100만 원이지만 6천만 원에 10% 가까이면은 600이 까입니다. 근데 만약 한 20% 까였어. 그럼 1200이야. 근데 반대 매매는 보통 마이너스 30%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6, 38, 1800만 원이 까이는 거야. 그럼 내 원금은 얼마였지? 1000만 원. 내 원금 다 날리고도 마이너스 800만 원이 남아요. 이거 빚이야.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얼마씩 되는지는 각자의 신용이나 각자의 재산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각자의 담보나 등등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주식담보대출로 하게 되면은 보통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증거금 해가지고 140%가 나오잖아요. 네. 아니요. 내가 투자한 거.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뭐였어요? 그 라임이었나? 그 라더견 사태 때 봐보세요. 그거 그 미수 그런 거 때려가지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내가 1억을 갖고 했는데 미수를 땡기고 막 그 땡겨서 하니까 막 3억씩 4억씩 매수가 된 거야. 근데 하한가를 때려 맞아버리는 거 어떻게 돼요? 반토막 났어. 3억을 총 3억을 가지고 내 원금 1억인데 미수 같은 걸 땡겨가지고 3억을 만들었어. 근데 이게 한 마이너스 한 70% 나와버렸다? 그럼 37에 21 2억 1천만 원 날라갔어요. 그럼 나는 얼마가 돼? 원금 1억 날라가고요. 1억 1천만 원 빚을 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골 때리죠.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아니 은행에서 현금이 없어서 현금을 원하는 만큼 못 찾는다고? 그러면 계좌이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좌이체는 가능할 거예요. 보유 중인 현금이 없다는 얘기겠지. 돈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보유 중인 현금은 없을 수 있어. 왜냐면 현금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현물 지폐들 많이 안 하잖아요. 현물 지폐. 네. 근데 현물 계좌를 해요? 아니 계좌이체 안 해줘? 그냥 현금으로 다 해줘? 괜찮네. 그거 무섭잖아요. 그러면 현금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니면. 요즘엔 다 디지털 화폐 준비하는 것 같던데. 스테이블 코인이요. 그래서, 오, 무서운데. 왜 그러지? 네. 계좌가 없으신가? 네. 계좌이체도 현금 계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사채 쓰는구나. 네. 일수 같은 거 하시는구나. 야옹이님. 이게 가방 이렇게 뭐, 백 들고 다니신 거 아닙니까? 야, 오늘 일수 이거 얼마 이렇게 도장 찍고 막 그러신 거. 네. 음, 야, 근데 그거, 아니, 근데 그러면 현금으로 받아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아무튼, 네. 저렇게 하셔야 되겠는데, 네.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은행을 여러 군데 돌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 좀 찾고, 여기서 좀 찾고. 은행마다 지금은 현금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네. 현금이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얼마나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그 돈 많지 않아요, 은행에. 실제로 금고에. 요즘에는 뭐 현금을 사람들이 거의 안 쓰잖아요. 다 무슨 뭐 페이 같은 걸로 하고 계좌 이체하고 카드 결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금 거의 없어요. 저도 지갑에 뭐 한 10,000원 넣어놓으면은요, 뭐 몇 달 동안 손도 안 댄 적도 많아요. 그래서 지갑에 얼마인지도 몰라. 하도 안 본지 오래돼가지고. 현금을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요즘에 애들도 현금 안 쓰잖아요. 애들도 그냥 계좌 넣어주면은 토스뱅크나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계좌로 결제하고 카드로 결제하고 다 그렇게 하지. 요즘에는 네 현금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은행마다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아니고요. 네 현금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금 본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동전이나 몇 개 굴러다니지 지폐 본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도 요즘엔 저거 하지 않아요? 지역페이? 네. 경기도 화폐인가 경기 지역페이인가 그거 하니까 재래시장에서 그냥 다 되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 보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하면 돌아다니면서 찾으셔야지 될 거예요. 많이 찾으시면. 한 몇 억 찾으시나요? 네. 현금 좀 써요. 뭔가 파송성님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래가 남으면 안 되는 그런 거? 네. 그런 건 나한테 좀 줘도 되는데.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찾으셔야지 됩니다. 네. 오토바이 조심하시고요. 저기 뭐야. 발칙한 생지님이 오토바이 탄다고 하니까 헬멧 쓰고 돌아다니는 네. 그런 생지 발견하면은 발로 툭 차버리세요. 네. 뺏길 수가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뺏길 수. 아니, 야옹이니까 생지한테 뺏기지 않겠구나. 네. 이렇게 뭐 그냥. 그지? 야옹이가 생지한테 뺏길 일은 없겠죠? 네. 조심해야 되겠는데? 뺏을 수는 없겠는데? 그렇잖아. 자, 뭐, 현금 디스카운트 있는 거, 그게 지역 화폐 아닙니까? 아니면은, 현금 내면 좀 깎아주는 거, 요즘엔 그렇죠. 요즘엔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다. 네, 아무튼 그렇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빚을 내서 투자하게 됐을 때, 네, 떨고 주는 거. 이거를 누가 다 카운팅하고 있다? 세력들이. 아쭈? 그래서 들어왔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얘 심슨 같은 애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와우, 쟤네들이 빚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딱 네. 여기 보고 있다가 빚투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매도 공격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매도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주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당장은 죽지 않아요. 근데 반대 매매까지 가려면 주가가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지금 아직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지 않을 건데 개인만 당하는 거야. 기관과 외국인들은 한통속이에요. 지들끼리 주고받고 하잖아요. 외국인이 판고 기관이 받고, 기관이 판고 외국인이 받고.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이 같이 파는 건 개인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야르가 누구예요? 야르는 모르는데 야르가 누굽니까? 야르? 야르는 야르는 비속어잖아요. 야르 누구냐가 아니고 뭐 야호 같은 느낌 아닙니까? 네, 야호 같은 느낌. 네, 야르라는 말 모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딱 보고 있다가 팔아서 땡기는 거지. 네. 비속어를 쓰니까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네, 바르고 고운 말 써요. 저처럼 바르고 고운 말을 쓰세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 네, 아직이잖아요. 제가 종목진에서 그래서 말씀드렸죠. 만약에 60만 원에 매수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60만 원에 신용을 잔뜩 써가지고 60만 원에 매수했어. 그럼 지금 얼마가였어요? 15%. 그죠? 지금 15%는 까이잖아요. 얼마나 더 까야 돼요? 앞으로 15%. 그럼 그 자리가 44만 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뭐가 나온다? 하이닉스도 B2가 나올 거다 이 얘기지. 이렇게 보면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까지 빠질까요? 요 정도까지 빠지는 걸 일단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빠지는 걸 일단 봐야 돼. 물론 중간에 안 빠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여기까지 빠졌는데도 더 뺄 수도 있어요. 물타기를 요즘에 계속 한다며요. 네. 추가 매수 계속 한다며. 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투매성 물량이 나오면 빠지거든요. 음봉이 엄청 크게 나와요. 빵 떨어진다고. 그러면 지난 주말에 10% 빠졌잖아요. 8%, 9%, 10% 빠지잖아요. 이거 5%, 7%막 그렇게 한 두세 방 맞아버리면 정신 나갑니다. 그럼 매수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난 팔고 싶지 않은데도 팔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 떨궈지고 나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거기가 살 때지. 근데 이게 주식의 세계는 정말로 냉정하고 너무나 무서운 게 남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떨궈지고 나면 네?
엄청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황에서 뭐가 된다? 누군가는 기회를 잡는 거거든. 네. 그 상황에서 누군가를 기회를 잡는 것이다. 그 기회를 잡는 게 여러분이 돼야 되죠. 닉스랑 삼전이랑 비교하지 말라니까. 삼성전자는 오늘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사실 걱정할 건 별로 없어요. 네. 왜 닉스하고 삼전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닉스 빠지면 삼전 빠지나요? 그것도 물어보셨죠? 그다음에 누가 물어보셨는데 시장이 떨어지면 삼전도 같이 빠져요. 같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봐봐. 목표가 여기에 있어. 네? 목표가 여기에 있는데 이만큼 오른 놈하고 떨어지면 얘는 이만큼 떨어야 되지만 얘는 이만큼만 떨어지면 된다니까. 그리고 소부장이 지금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걔들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오늘 반등 조금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그러는데 그럼 따라가고 매수하고 그러는데 따라가면 매수하지 말라고. 추세가 바뀌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쉽게 예단하지 마세요. 주가 올라간다? 주가한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올라가냐가 문제 아닙니까? 밥을 먹을 거야. 배가 고프니까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을 건데 언제 밥을 먹느냐? 1시에 먹을 것인지 12시 반에 먹을 것인지 3시에 먹을 것인지 이거는 모르는 거야. 왜? 밥을 줘야 되니까. 밥을 줘야 되니까. 물론 내가 차려 먹을 수 있지만 네. 내가 차려 먹으면 맨날 라면이나 뜨뜻하게 먹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차려주면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추세가요.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떨어져요. 또 올라간다고요? 또 떨어져요. 이렇게 하락 추세 나오는 거야. 이 기술적 반등에 대부분 속아 넘어가고 맞지 올라가겠지 가겠지 하다가 뒤지는겨. 상승장에서는요.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끝났겠지 했는데 또 올라가거든요. 끝났겠지 하면서 또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아직 투매가 안 나왔죠? 네. 투매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뭐 투매성 매도는 나왔지만 아직 계산을 때려보면 투매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쏟아내야 되겠지. 지금 비투로 뭐 얼마나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나 대형주 쪽에서는 비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 매매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 포인트를 보면서 반등 나오는 걸 기다려 보세요. 뭐 내일부터 바로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상승 추세는 아니다는 얘기지. 즉 매수에 열 올리지 말라고. 매수 하루 안 한다고 일주일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좌 큰일 나나요? 오늘 좀 올랐죠 오히려. 계좌 조금 올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좌가 오히려 조금 올랐잖아. 아니 종목을 팔아가지고 리스크 관리하고 뭐 종목 숫자도 줄이고 했는데 계좌는 왜 올랐을까? 왜 올랐을까?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오늘 시장 평균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나오잖아요? 시장 평균이. 근데 여러분들 어땠지? 빠진 사람은 왜 빠졌어요? 뭘 갖고 있는데 빠졌어? 오늘 삼성전자도 플러스인데. 뭘 갖고 있는데 플러스였는데, 네. 마이너스 0.2? 괜찮아요. 그거나 뭐 플러스 0.3. 뭐 그 대부분 이 정도잖아, 이 정도. 보합이잖아요, 보합. 네? 이거보다 낫잖아. 자동차 많이 올랐잖아요. 부품주. 오늘 저거 뭐야, 만도 이런 거 많이 올랐는데 왜 자동차 뭐가 빠졌지? 기아 뭐 한 1% 빠진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요? 자동차가 빠졌다고 그런 거요?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부품주 있었잖아. 어,
제가 한 가지 딱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겁니다. 장기 투자요. 장기로 본다. 장기로 본다. 이 장기의 기준이 얼마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5년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아니면 20년입니까? 아니면 평생입니까? 안 팔고 가겠다라면 이 투자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안 파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20년 정도만 보유할 겁니까? 아니면 1년만 해놓고 말 겁니까? 트럼프 정권까지요? 그럼 한 3, 4년이네? 3년? 네, 지금 한 1년 지나가니까 3년? 3년. 3년이면 장기 투자 무너집니다. 왜냐? 추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나는 여기까지 가기로 했어. 근데 지금 여기 봅시다. 그림을 잘 그려드려야지.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내가 보유하기로 했어요. 3년입니다. 3년이면 보통 상승 주기가 1년 6개월에서 보통 2년 정도 되면은 대부분 사이클을 한번 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자, 사이클이 어디만큼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하지만 요거 해먹었단 말이지 지금. 그러면 재미가 없거나 밀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현재 시점에서 조선에서 더 많이 나올 이야기가 있나? 조방원 쪽에서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올 게 뭐가 있죠? 뭐 지금 뭐 핵잠수함까지 건조한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뭐 조선소 뭐 한다 뭐 수주가 아직은 많이 나온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엄청들 올랐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가 3년을 보유하겠다 했을 때 그 전에 주기가 끝나면 분명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네. 분명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야 돼. 내가 3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보유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게 됐을 때 이거를 버티고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3년이 안 됐더라도 꺾이면 팔 것인지. 이게 만약에 10년이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이면은 보통 주기가 한 사이클 돌려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유해가지고 뭐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요즘 요 정도 와 있어. 그럼 지나가고 나면 한 10년 되면 다시 돌아가서 신고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3년이면 애매해. 여기서 끊길 수도 있고 여기서 끊길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꺾이고자 하는 위치에서 내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팔 것이냐? 아니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3년이 안 돼도 팔 것이냐? 그러면 나는 3년 장기 보유가 아닌데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지금 조선은 아직 꺾이지 않았어요. 조선은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직 주가가 꺾이지 않았어요. 추이는 아직 좋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올라온 지 1년 6개월, 8개월 됐거든? 그죠? 1년 6개월, 8개월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30만 원까지만 조정을 받아도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사이클 돌려야 되니까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 사이클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지. 요거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건 없어요. 갔다가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더 가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조정은 받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나오는 모습이 있겠지만 자잘한 조정 말고 이런 자잘한 조정 말고 큰 조정도 한 번씩 만들어요. 야, 너 고개 들지 마. 자, 더.
가만히 있어도 팔을 쓸 수가 없네. 삼성중공업 같은 거 봐봐요. 이런 상승 이후에 또 들어왔다가 이런 조절이 나온다고. 이게 주기가 상당히 길어요.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인데, 내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요런 데에 걸려들었다? 애매할 수 있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면 이게 반영이 돼버리면 이렇게 누워버려요. 그 당시 2003년도, 2004년도, 2007년도까지 이게 뭐였냐면 경기 호황기였어요. 네? 종목 진단 안 됩니다. 경기 호황기였어요. 경기 호황기였는데 이 당시에 많이 올랐던 게 누구냐면 조선해운이었어요. 왜? 경기 호황기에는 뭐가 있죠? 물동량이 많아져.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많이 산다고. 해외 직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건 소비가 많아지고 막, 왜냐면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들 지갑에 당장 돈이 많이 들어오면 뭐 하실 거예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것도 사고 요것도 사고 뭐, 네,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다 수입품도 있고 뭐 국내품도 있고 하겠지.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호황이 되는 거야.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경기가 호황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때 BDI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서 건화물 운임 지수예요. 해운주가 상승하게 되고 조선주가 상승합니다. 왜? 해운 운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돈 되네? 배 만들어야 되겠다. 배에다 수주도 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올라갔죠. 그러면서 수주가 나오는 부분들이 실적이 계속 잡혀요. 잡히긴 하는데 반영이 다 된 거지. 그 다음에 꺾여요. 아주 심란한 길을 많이 걸었죠. 그 다음에 여기 2022년이었나? 이때부터 슬슬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수주가. 뭐 때문에 늘어났어요?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 원래는 지금 이렇게 일찍 올라갈 종목들이 아니죠. 조선이. 왜냐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뭐 때문에 올라가냐면 LNG 때문에 올라갔어요. 내가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LNG, 특수선박. 우크라이나 전쟁을 때리면서 미국에서부터 가스나 이런 것도 유럽을 보내야 되는데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주를 많이 냈어. 이 수주가 많이 터진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물음표. 경기는 지금 좋은가? 일단은 물음표.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에 대한 포지션은 내가 10년을 볼 것인지 20년을 볼 것인지 아니면 3년을 볼 것인지. 너 내려가 이제. 그냥 발악을 하네 아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중간에 변수도 많고 하겠지만 대세가 하락하는 어떤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내가 계속 들고 갈 것인가? 근데 나는 뭐 20년 볼 것, 30년 볼 것이다. 그때는 전략이 좀 달라져요. 네? 전략이 또 달라집니다. 내가 길게 그냥 무조건 안 팔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되겠지. 근데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팔고 다음에 다시 볼 수도 있고요. 난 안 팔겠다 싶으면 매수를 어디서 집어넣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게 간단하게 볼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한 10년은 잡고 가는 것이 장기 투자 아닌가요? 10년? 이거 아시잖아요. 뭐 콘트라TF 파동. 콘트라TF는 보통 장기 투자에 60년을 얘기하죠. 네. 이게 10년이 키친 파동인가? 네. 키친 파동인가? 뭐 그렇죠? 네. 뭐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옛날에 시험 볼 때 다 나오는 건데 이제 이거 뭐 굳이 알 필요도 없고. 네. 근데 우리는 10년만 돼도 미쳐버리는 장기 투자예요. 사이클을 생각해야 돼요. 경기 사이클하고 종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고 실제로 선행지표가 되는지 후행지표가 되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장기 투자고 나발이고 안 합니다. 네. 장기 투자고 나발이고 안 해요. 생각해봐. 삼성전자도 내가 삼성전자 얘기 계속 해드리잖아요. 21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친 게 뭐였어? 떨어지면 더 사겠다. 두 번째,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다. 절대로 안 팔겠다.
노후로 준비하겠다. 장기 투자하겠다. 이렇게 그냥 피를 토하면서 그냥 미슈입니까? 미슈입니다. 3전의 영광이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지셔서 뭐 10만 전제의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뭐 난리 그냥 그러다가 어디서 홀랑 다 팔아먹었어? 22년도 내려올 때 홀랑 다 팔아먹고 22년도 여기 여름 되니까 그냥 손절할까요 말까요? 개 같은 3전. 네. 그래도 또 올라가니까 여기서 또 그냥 그때 복수를 다시 하겠다면서 꼭대기에 또 들어가. 복수를 왜 꼭대기에서 또 들어가냐고. 다 떨어지니까 또 3전, 개 같은 3전 또 물렸네. 그리고 또 팔아가지고 그냥, 네. 하하, 나 피곤한다. 피곤해.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지 되죠. 추세가 꺾이면 내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정말 나는 뭐 한 20년 하고 뭐 계속 갈 거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20년 갖고 간다 그러면은 파동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10년만 하더라도 큰 사이클 한 2번 돌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에서 2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계획하고 난 절대 안 팔겠다. 그냥 근데 뭐 손에 장을 지냐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팔겠다. 이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그냥 놔둬도. 근데 어설프게 3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그거는 주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면 사이클이 가다가 끊겨. 이렇게 가다가 이러다 끊겨요. 이러다 끊기거나. 그 애매합니다. 차라리 그 정도 그냥 뭐 짧게 그냥 보실 분들은 추세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게 꺾일 때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네. 뭐 내년까지 괜찮을지 내후년까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 가는 동안에 이제 계속 보유하는 거지만 꺾이게 되면 매도하는 거. 그게 정답이죠. 네. 우리들은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너무 장기 보시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거의 장기 투자자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많아요. 네. 비자발적. 물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놔두는 경우. 그러다가 뭐 한 10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주가가 다 올라와서 회복해주고 수익도 내주고 막 그러면 그때 박수를 친다고. 그거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요. 운이 좋으면 밑에 사가지고 조정 많이 안 들어오고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이렇게 장기로 계획하는 거 아니면 네, 흐름에 대한 부분들로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뭐 주식에는 딱 정답이 없어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가 최고다라고 하지만 뭐 조선이 최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왜냐?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지랄 같은 때가 있었어요. 2017년도에. 이 지랄 같은 거 뭐 얼마나 좋아? 네, 미쳤어요, 이때도. 그냥 뭐 온 세상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이 지랄 했다고. 외국인들 막 그냥 막 좋다고 막 리포트 써대고 마주 뭐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대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댔지. 그 요때 딱 내가 그때 SBS였다. SBS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그랬지. 파십시오. 파십시오. 반도체 슈퍼사이클 꿈꾸지 말고 파십시오. 리포트는 지금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리포트는 참 좋은데 팔아. 누가? 외국 놈들이. 네? 리포트는 참 좋게 나와요. 전망 너무 좋게 나와. 팔아. 외국 놈들이. 기관 놈들이. 그러면서 개인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만듭니다. 그러면서 비웃잖아요. 야, 네. 저런 빙구들. 이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인가 뭐 지랄인가 했잖아요. 네, 이때. 네. 전쟁 국가에서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팔아야 되겠네. 참 좋은데. 그지랄하면서 팔았거든. 개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웃깁니까? 네.
올려가지고 떨어지지. 자, 근데 지금하고는 다른 점이 뭐냐? 이때는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팔았는데 지금은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사요. 개인이 많지 않아.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지금 팔고 있어서 내가 하이닉스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매도를 다 해드렸던 거잖아요. 하지 말라 그런 거고 하이닉스 같은 거는 위험하니까 지금은 하지 말라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리포트 좋아요. 그럼 나도 아직 좋게 봐요. 그럼 이거는 아직 괜찮은데 그러면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전이 사실 제일 큰 형인데 네. 상투권에 들어간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건 단기 상투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들어왔다가 다시 갈 수 있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는 요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해드린 말씀이 그거잖아요. 고점에서 매수해서 어설프게 물리지 말고 기다리라. 분명히 재매수할 타이밍이 올 것이니까 재매수 타이밍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잡고 들어간다. 2달짜리 슈퍼사이클 없습니다. 슈퍼사이클은 보통 1년 넘게 지금 같은 사이클이면 한 2, 3년 갈 것 같은데. 네. 2, 3년. 그러니까 사실 사이클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요게 사이클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제법 오래 간 겁니다. 실제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는 아니죠.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된 거고 실제 슈퍼사이클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데 한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크게 죽였고 이거 왜 죽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왜 이랬지 이거? 지들이 싸게 살려고 그랬을 거 가능성도 있는데 수익 많이 해서 팔아먹었는데 저 때문에 이거 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한번 크게 죽여. 원래는 이렇게 더 갔어야 돼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악재가 이때 많았어 근데. 그죠? 이때 24년도에 연말에 하반기에 악재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니까 이제 슈퍼사이클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 뭐 내년도 정도는 아닐까? 네. 얼마나 갈지는 모르죠. 네. 조정하고 가면 얼마나 갈지 모르는 거고 어디까지 조정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그건 가봐야지 압니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요. 네. 내년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거 다 뻥인 거 드러났잖아. HBM 실패했다느니 뭐 안 된다느니. 내가 그때 그 얘기 많이 해드렸죠. HBM 실패?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거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빅테크 물량은 어떡할 건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거 HBM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그때는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거가 불량이다? 아니지. 실패했다? 아니었어요. 왜냐면 다른 데서는 다 쓰고 있었거든. AMD나 뭐 등등등. 근데 엔비디아가 못 쓰는 이유 많이 들었잖아. 하이닉스랑 지금 딱 붙어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들어오면 어떻게 돼? 하이닉스가 싫어하겠지. 그래서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가 삼각구도로 딱 됐는데 이 동맹이 지금 흔들린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동맹이 흔들린다 얘기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시들해지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확 기울잖아요. 이번에 깐부치킨도 네 삼성전자랑 막 먹고 이재용하고 막 끌어안고 좋아하더만. 왜 그래요? 공급망 다변화.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다른 쪽에 하고 있어. 엔비디아만 우선 공급이지만 다른 데다가 계약권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물량이 딸려서 안 돼. 근데 이 물량이 딸리는 것을 언제 해결할 수 있냐? 2027년입니다.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조차도 지금 물량이 딸려. 자, 재밌는 건 뭐냐? 내년도 물량까지 완전히 완판됐는데 완전히 완판입니다. 근데 한 달에 약 웨이퍼 10만 장 정도 칩이죠. 10만 장 정도를 삼성전자가 더 많이 만듭니다. 누구보다요? 하이닉스보다. 근데 둘 다 완판이에요. 내년에는 누구의 해다? 삼전의 해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싶었지만 네,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나왔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알고 있게 이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게 돼요. 근데 다 알게 되는 거지만 지금 말해도 어차피 이제 먹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먹는 거고 제가 그때쯤 돼서 이제 다시 살 때가 되면 또 이야기 해드리는 거고, 네. 그럼 그때 가서 또, 네, 여러분들이 하면 되지. 그잖아요? 지금 미리 이렇게, 내가 보세요. 내년도에 청사진을 쫙 펼쳐해 주잖아. 그러면은 지금 산다고, 네. 성투사야!
너만 믿는다 그러면서 사. 그래 주가 떨어지면요. 야 네가 좋다더니 왜 이렇게 됐냐 이런다고. 이러면 안 되지. 골치 아픕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뭐 그렇게 좋다고요? 그럼 주가 떨어져서 사야지? 에이 진짜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지. 아유, 그냥 여기가 조금만, 그냥 얼굴에 눈, 코, 입, 귀가 좀만 질서만 잡혔어도 참 예뻤을 텐데. 근데 앞에 얘기는 안 듣고 그냥, 어머, 눈, 코, 입, 귀가 너무 잘 예쁘다고? 뭐 이 얘기 한다면,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다는 말은 어디론가 듣지 않는다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지금 봐봐.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도 벌써부터 그냥 주가 내일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야, 삼성전자 대박 난대. 반도체 전문가야. 삼성전자. 야, 성투사가 말한 거야. 이건 무조건 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뭐 내일 살려고 또 돈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일 뭐 살짝만 올라가면은 그냥 또 막 그냥 야, 진짜 가네. 막 그러면서 또 난리 난다고. 이러지 말자. 이러는 거는 주식 투자랑은 이게 거리가 멉니다. 이러면은 안 돼요. 이렇게 투자하니까 자꾸 당하는 거예요. 사고 싶을 때 좀 참고, 팔고 싶을 때 좀 참고, 그리고 또 투자하고요. 좀 위험해 보일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예? 좀 괜찮아 보일 때는 내가 사기 싫어도 좀 더 사고 비중도 좀 늘려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막 네, 해버리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하게 전략을 좀 짜셔야지 되는 거고 가는 거지. 내가 뭐 어차피 뭐 시황이나 이런 데 다 말해주잖아요. 계속 시황만 잘 들으면 돼. 시황만 잘 들어도 뭐 특별하게 저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도 뭐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도 시장에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 리스크 관리, 뭐 반도체 종목도 싹 다 팔아라, 뭐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다 맞춰서 해줄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초적인 전략이나 전망, 시장의 상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계좌에 대입을 하는 거지. 이건 유료 회원도 마찬가지야. 유료 회원이라고 해서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 전략까지 다 세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리딩하는 그 툴 안에서, 그 풀 안에서만 리스크 조정을 하는 거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버틸 건 버텨보고, 더 살 건 더 사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네.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망을 먼저 보고 내 계좌를 자꾸 대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투자라는 게 그냥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바로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이런 것들 알아야지만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다거나 그냥 뭐 막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사실 네. 투자가 좀 마냥 어렵게 느껴지죠. 뭐 그 생각하다 보면 좀 막 복잡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일들 많아요. 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야, 성투사 이것도 가르쳐줘. 저것도 가르쳐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건 뭐야? 그러면서 막 이것도 만들어줘. 저것도 만들어줘. 교육도 해줘. 난 뭐 많이 만들어주긴 합니다. 뭐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많이 만들어주긴 하는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내가 말해주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이 있어. 이번에 조정을 또 어떻게 알고 비중을 축소하셨나요? 어떻게 이게 포트폴리오 관리하셨나요? 이번에 이런 것들 잘 가는 거 어떻게 알았나요? 내가 말해줘도 솔직히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적용 못합니다. 왜? 나는 리딩만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네, 2004년에 시작했거든요. 22년, 23년 된 거잖아요. 리딩만 이 정도 된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수없이 많은 기법과 수없이 많은 기준을 세우면서 그걸 또 계속 보강하고 발전시켜 왔겠지. 근데 이거를 강의 하나 딱 듣고 알아내겠다? 성수랑 똑같이 하겠다?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딱 한 번 봐서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계속 연구하고 있거나 또는 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거나 뭐 연구해 왔던 게 있거나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접목을 시켜서 여러 번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나의 기준과 나의 방법에 자꾸 접목을 시켜줘야 돼.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강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 책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어떻게 했나를 보고서 그걸 나한테 접목시키기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돼. 솔직히 업종 분석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설명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요거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다. 요거 하나에 얼마나 많은 분석이 들어가는지 아시죠? 지표부터 해가지고 뭐 산업 동향부터 해가지고 유가 뭐 환율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뭐 아주 사소하게는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패턴까지 다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런 거다 하나 알기 위해서 처음엔 요거 가지고 했겠지. 뭔가 좀 부족한데? 요것도 추가했겠지. 이것도 넣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넣으면 좋겠는데? 야옹이 시카레스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성님 나 졸려요. 물결표 내 꿈 꿔요. 왜요? 일수 받으러 가는 거 해야 되나? 네. 네. 여러분들, 그런 광고가 가장 많을 때, 아니, 근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내가 방송에서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요? 미로회원 가입하라고 나는 광고 엄청 안 하지 않아요? 아니, 오늘 유튜브 댓글에 어떤 분이 라방을 뭐 유료회원 가입 광고처럼 해서 이제 나는 방송 안 듣겠다. 그런 분이 계시던데, 왜? 나는 방송할 때 나는 광고를 거의 안 한 것 같은데? 네? 내가 광고를 그렇게 많이 했나요? 나는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것도 좀 그렇던데 아니 그 네. 그 광고 말고 네. 아니 그 광고 해도 되지. 광고해도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광고를 많이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좀 그렇더라. 네. 그러니까 광고 얘기가 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장이 저럴 때가 원래 그래요. 자, 봐봐요. 이거 그런 광고가 왜 많아지냐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주가 오르죠?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 위기다, 위험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뭐라고 생각해요? 기회라고 해요. 기회. 네, 기회.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지. 유튜브 광고 말고 유료형 가입 광고를 내가 많이 한다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 근데 나는 나처럼 광고 안 하는 사람이 있나? 나는 광고 거의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내 광고 많이 하는 거를 안 들어봐서 그런가? 네. 아니,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분인데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나한테 잘못 따른 건가 싶은 생각도 좀 모르겠어. 나는 광고 거의 없다고 안 합니다. 네. 별로가 아니라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 좀 많이 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네. 기회라고 생각해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싸게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아니면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기회 요소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고점에 샀는데 손실이 날 수 있잖아. 주가 떨어지면. 네. 특강 때는 광고 해야지. 네. 매번 해야 하는 거고. 그거는 뭐 근데 뭐 솔직히 뭐. 네. 주가 떨어지면 이제 손실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좋은 장에서 손실 보고 있나요? 화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광고가 나가지. 그죠? 그래서 이런 광고들이 많이 나와요. 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때 많이들 가입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장 빠질 때는 웬만하면 가입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장 빠질 때 굳이 가입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벌 것도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일하는 시간을 체크해봤는데, 나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 내가 거의 그냥 밥 먹는 시간, 밥도 제가 지금 시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밥도 거의 15분 안에 그냥 후다닥 다 먹고 그냥 바로 뛰어와요.
왜냐면 이게 장중에 하는 거고 또 막 계속 돌아가잖아요. 나는 밥 먹는 시간도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끔씩 이제 급동 왔을 때 똥 싸는 시간 한 10분 정도 있나? 네. 뭐 그거 말고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 장 열리기 전과 장 끝난 후에도 계속 뭔가를 만들거든요.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짜고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계속해. 그래서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내가 따져봤더니 한 18시간 평균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주말에도 이 정도 해요. 주말에도 요즘에 특강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래서 나는 많이 한단 말이지. 네. 일은 많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렇다. 네. 자, 그래서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자, 뭐 일단 그런 거고요. 근데 뭔 얘기가 이렇게 됐지? 네.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온다. 아니, 제 얘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났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고점권에서 조정이 좀 들어갈 때, 이런 거, 약간 포모 현상이라고 했죠? 포모. 이게 나만 떼놓고 간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 누구는 이제 조용히 들어왔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니면 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로 계속 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네, 가입들을 종용하는데, 고점 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봐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네. 뭐, 주가 포지션은 일단은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변동성이 아직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네, 약간, 위험하다. 네. 아직까지는. 네, 근데 대세 상승장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장 올라가는 거. 아직 멀었어요. 아직 조정이, 네,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3,000포인트까지 나올런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승이 계속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면, 3전이, 네, 아주 별표를 많이 쳐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제가 조금 일찍 얘기해 드리지만, 네. 이거 내년에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조정을, 글쎄요, 뭐, 봤을 때는 그 큰 주기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생 같은 거지.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들어가면 비극이라고 그런 것처럼, 네, 실제로 조정이 뭐 얼마 안 될 수도 있죠. 뭐 한 달밖에 안 될 수도 있고 뭐 한 2달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동안은 힘든 사람들 많아요. 실제로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되게 재미없죠. 지루하잖아. 네. 지루하잖아요. 네. 지루하잖아.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 걱정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무방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식 투자만 해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뭐 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우리 아들 계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우리 아들 계좌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내 사고 팔고 다 해주기 때문에 걔는 뭐 아니 걱정하실 필요도 없. 내 걱정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실버문님. 제가 오늘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늘 아침 좀 찝찝하다. 뭔가, 이거 오후에 밀릴 수도 있다. 수급이 이상하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보고하셔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지. 네. 그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되는 거라서, 근데 저도 단타는 못해요. 네. 단타를 하면은 사람이 성격이 좀 바뀌어요. 바뀌어서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돈은 벌겠지. 네. 돈은 버는데, 내가 단타를 해서 과연 젊었을 때는 가능했을 거 같아요. 지금 이 체력으로 안 될 것 같아.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서 단타도 체력이 있어야 돼요. 뭐 컵라면 먹으면서 그냥 눈도 안 뜨고 이거 분봉 차트도 아니에요. 틱 차트 봐야 돼요. 틱 차트로 그냥 순간순간 변하는 거 봐야 된단 말이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변하는 거 있잖아. 이거 틱 차트를 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15틱으로 보나? 보통? 네. 요 정도로 보거든요. 이거는 15틱은 뭐냐면, 저거, 분봉, 초단위 나가는 거 저거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거. 틱, 틱, 틱. 네. 이거는, 안 좋습니다. 네. 이거 하다 보면 이제 정신이 피폐해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제 생각에는요, 그런 거가 다 욕심이라고 생각해. 물론 단타라는 하나의 큰 장르가 있긴 있는데,
그걸로 오랫동안 돈 번 사람을 아직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꾸준하게. 그 뭐 망해 나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단타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벌면 단타를 못하고 장기 투자로 계속 돌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로 초반에 바짝 해가지고 시드머니를 좀 모아서 장기 투자로 넘어가는 경우는 봤는데 단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네.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천천히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식이라는 게 뭐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고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파도 그런 파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네. 그걸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편하잖아. 네. 뭐 나 때문에 더 게을러졌어 이러신 분들도 있긴 있던데 나 때문에 게을러진 건 아니죠. 네. 나 때문에 게을러진 건 아니고 주식은 그렇게 해야 돼. 약간 무심한 듯. 약간 츤데레 같은 거 있잖아요. 츤데레? 네. 그런 경우처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타로 계속 그렇게 돈 버는 거는 네. 잘 따져 보셔야지 됩니다. 네. 오랫동안 그래 돈 번 사람이 있어 있다고 근데 오랫동안 계속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아직 못 봤다 얘기지. 네 10년 20년 계속 해가지고 단타로만 돈 벌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단타로 5% 3% 떼기 먹기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오랫동안 돈 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주식은 뭐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도 있겠지. 근데 길게 보면서 가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요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큰 돈 가지고 단타 치다가 한번 말려버리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분명히 타법이 바뀝니다. 타법이 바뀐다고. 50억 벌면은 10억 스스로 낼 수도 있겠다 생각하죠. 근데 실제 50억 벌어봐. 여러분 50억 벌고 10억 세금 낸다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열받습니다. 네. 50억 벌고 스스로 안 내고 싶지. 10억 실제로 50억 벌었어? 자 세금 10억 내세요. 열받습니다. 화납니다. 안 되는 겁니다. 싫어. 엄청 싫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뭐,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 네. 여러분들이 가장 잘 맞는 거, 그런 투자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매수에 대한 거, 네. 매수에 대한 거. 매수의 타이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매수의 타이밍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 시점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기다리라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요. 뭘 보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지 아직은 추세가 무너지지 않아서 어디서 반등 나갈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추세선까지 무너지게 되면 지수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지금처럼 매도 압박이 강할 때는 주가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들어가지 마시고 하루 이틀 매수 안 하고 일주일 매수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상황 충분히 보고 들어가셔도 돼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만큼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확 빼버리는 거 많이 봤죠. 이런 거 걸리면 큰일 나요. 이런 거 걸리면 박살납니다. 문제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네. 주식은 세금 안 내요. 네. 수수료 냈으면 끝입니다. 차익 실현은 세금 안 내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특강 결정이 됐어요. 네. 그냥 요게 가장 맞을 것 같아. 지금 써먹을 맥점 차트 공략. 네.
지금 써먹을. 그게 이제 뭐, 지금 이게 뭐냐면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그니까 말하는 거지, 그거지. 네. 그 생지님이 말하신 것처럼 원하는 시점.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 지금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지금 매수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들. 어쩔 때는 눌림목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V자 반등 포인트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횡보 박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공략해 볼 만한 포인트.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포인트가 나올지 모르지. V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쌍바닥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돌리는 자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집단군을 형성할 때가 있어. 이 포인트가 있어. 시장이 변화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거. 시간이 지나면 못 써먹고. 시간이 지나면 못 써먹어. 지금부터 써먹어야 되니까. 연말에 써먹어야 될 타이밍. 한 달 정도 유효기간 써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거. 네. 그런 겁니다. 내렸다고 바로 사지 말고 반드시 이건 확인하라고. 돌리는 거 확인하라고요. 네. 오르는 거 확인하라고. 뭐 그것만큼 뭐 간단하게 뭐 있으니까 뭘 확인할 게 뭐 있지? 내렸다고 사지 말고 올라가는 거 보고 사라. 몇 번 말씀드립니까? 네. 특강은 다음 주 수요일이겠죠, 아마 12월 3일? 네. 공지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특강 신청 가능합니다. 12월 3일부터 아마 특강 신청 가능할 거예요. 12월 9일부터 시작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아니 근데 뭐 특강만 들으실 거라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2개월 88에 2개월 하실 거라면 지금 여러분들 정상가에 하시면 없잖아. 다 이벤트 가격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난번 이벤트 할 때 기간 플러스가 있었잖아요. 기간 플러스 있었는데 요것만 없어지지 가입 가격은 그대로예요. 아시죠? 네, 그때 가입 가격이 아마 88이었던 걸로 아는데. 네. 요 가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뭐 아니 정상가로 해서 뭐 100 얼마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 처음에 그 이벤트를 하셨던 그 가격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기간만 없어지는 거야. 그때 기간 추가해 준 거. 네. 그래서 뭐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벤트로 가입하셨잖아. 그거 말씀해 보셨어요? 그 고객센터 전화하셔야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은 그때 이벤트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지난번 이벤트 공지가 없어져서 모르겠네. 2개월 정상가가? 아니 2개월 정상가가 120 얼마인가 그러잖아요. 3개월이 165만 원인가 그러고 그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2개월에 뭐 아니 이벤트 그때 88만 원에 15일인가 뭐 10일인가 했었잖아. 그때 이벤트. 여러분들이 88만 원 이상으로 90만 원대는 본 적이 없는데 88로 했을 건데 그때. 네. 그 저거 뭐예요? 홈페이지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있잖아. 네. 요 가격은 그냥 유지가 돼요. 뭐 뒤에 기간 요거는 없어지는 건데 그때는 뭐 88 하면은 2개월 플러스 뭐 10일인가 뭐 15일인가 했었잖아요. 요건 없어져요. 요건 없어지고 기간은 없어지고 가격은 유지되는 걸로 그때 공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기간은 일회성이라고. 네. 그런 건데.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네. 그 가격이 맞을 거예요, 아마. 네. 아니, 공지가, 나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을걸?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벤트 이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게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종료된 거는 다 없어졌어.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때 자료가 없어져서 모르겠네. 에이씨, 모르겠다. 그때 공지가 다 지웠어. 없어. 뭐지? 뭔 이벤트 해가지고 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없어졌죠? 네. 네,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때 알았는데, 네. 모르겠다, 에이씨. 아니면은 저거 하세요, 그냥. 네. 저기 뭐지? 고객센터에 한번 물어보시든가, 아니면은 특강 때 하세요. 얼마 안 남았어. 네. 특강 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은. 네.